안녕하세요. 텍스멘토스의 조현경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욱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실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 이후에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할 때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유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이어갑니다. 그 사후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후관리라는 건 국세청 전산에 앞으로 다시 나중에 볼 만한 사람이 있다 정도로 책갈피를 걸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인에 대해서 최소 5년간 자산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상속인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 여부, 금융자산 증가,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상속 자산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상속인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갑자기 어떤 특정 금융자산이 증가했는지를 보면 상속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내용을 사후관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후에 상속인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요? 우선은 바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우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청이 먼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에 대한 누락이나 탈루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재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점은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많은 분들이 기준 시가로 신고했으니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준 시가도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 방식 아닌가요? 물론 기준 시가도 인정은 하는데 다만 국세청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그 시가의 첫 번째가 되는 건 당연히 전문 자격사 분께서 직접 평가하신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그 다음으로 매매 사례가액 등이 있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마땅한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이유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게 된다면은 국세청에서 다시 시가로 신고하라고 소명 통지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가로 다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 사망 전후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상가처럼 임대료가 높아서 수익가치가 명확한 경우 수익가치를 재환산하게 되면 대부분의 시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물건인데 안 받은 걸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 상가 수익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상가에 대한 가치를 사후에도 상속재산 신고 이후에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상가 부동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상가는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세금이 재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 유의할 점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전증여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상속이 일어나기 전부터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사전증여는 어차피 상속세에 다 합산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면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해도 의미가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그 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시가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금액을, 과거에 오르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얹을 수 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증여 이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해도 그 오른 금액까지 상속세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 측면에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기존에 납부했었던 증여세 자체는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증여세와 이후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체 세금의 흐름을 같이 봐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정비사업상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특히 이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의 건강이 조금 위태하신 경우에 미리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곧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가격이 상승할 걸 예정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 이런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 텍스멘토스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은 충분히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유의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고액 상속은 신고 후에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 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시가로 재조정이 될 수 있다. 사전 증여는 합산이 되지만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이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 잘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이후에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세금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민하신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속 증여 세금 파트너 텍스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